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이자 백신으로 수혜를 받은 업종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대한항공이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항공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제 말씀을 하셨듯 대한항공은 11% 상승했고 진에어와 티웨이, 제주항공 등 LCC 항공사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어제 해운산업 얘기를 할 때도 항공주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기분 좋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한 건 지난 3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항공주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이제 거의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유동성에서도 큰 위기를 맞았었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몇 차례 대한항공이 좀 낙관적이다 이런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마다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한편으론 조금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한번 보시죠. 네, 하나투자증권의 경우 어제 기준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했고 하이투자증권은 25,000원, 유진투자증권은 역시 2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 장중엔 이미 목표 주가를 넘어섰고 종가도 굉장히 근접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 주가를 넘어서거나 근접한 수준에서 오늘 하루 종일 거래가 됐습니다. 목표 주가라는 게 원래 지금 현재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목표 주가라는 건 상승 여력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통상적으로 20% 정도는 올려잡기 마련인데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낼 때의 주가가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오늘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이례적인 상승폭을 기준으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럼 증권사에서 항공업의 전망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이게 반짝, 단기적인 상승세인지 지금 어떤 시각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나요? 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할 그 눈높이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현재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주가를 이미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32,000원에서 34,000원대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관건은 백신의 성공적인 생산과 배포일 텐데요. 증권업계에선 백신이 성공적으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들의 수익으로 직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백신이 성공했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이 향후 전망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고 이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처럼 이제 백신 생산만 성공적이라면 지금보다 눈높이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몇몇 증권사들은요, 2019년대 초 주가보다도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해운업을 다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항공사들이 항공기 대수를 줄이는 등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만 여객 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면 2019년대 초보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엔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도 정기적으로 취항을 하는 등 여객 수요가 돌아왔을 때 적절히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돼 있는 항공사거든요. 또 항공업 업황이 재편된 이후 회복 구간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 백신 생산만 성공적이라면 차후 전망 매우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 뚜렷한 틀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화이자의 백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상승분만큼은 반납을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목표 주가 수준에는 부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여객 수요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대한항공의 화물 수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2분기 글로벌 항공사 중 차이나 에어라인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만 영업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글로벌 5위의 항공 화물 수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로 이 항공 운임 급등의 수혜를 누렸고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요. 여기에 더해 이번 화이자의 백신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조만간 백신이 나오긴 나올 테니까 이제 백신 수송 수요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백신의 경우엔 2도에서 8도의 저온 상태에서 보관, 운송돼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수송 기준을 요구받고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이 역량을 검증받은 항공사는 국내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뿐입니다. 네, 일단 백신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목표 주가 수준에는 부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항공주들은 어떤가요? 네, 백신 생산과 공급이 관건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여객 수요가 회복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대한항공보다 상위 LCC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바닥까지 빠져있던 터라 상승 여력도 더 클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다만 LCC들은 항공 화물 수요를 거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생산에 차질이 있다면 다시 주가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생산으로 활력을 찾은 항공주에 대한 의견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